저희 엄마가 식탁에 앉아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다 이 엄마 때문인 것 같아서.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으실 것 같았지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잘못이 절대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그런 정신 나간 집구석인 줄 미리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 남자친구는 잘생긴 얼굴에 번듯한 직장. 거기다 저에게 정말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런 남자였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간 그날,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 사람의 연락을 받고 세상에 이런 인과응보가 있을까 싶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계셨어요.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엄마 앞에 놓아드렸지요. 엄마 이제 그만해. 진짜 괜찮아. 그게 엄마 잘못도 아니고 왜 자꾸 한숨이야. 제가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이게 다 이 엄마 때문인 것 같아서.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니라니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집구석이라면 나도 싫어.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런 정신 나간 집구석인 줄 미리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엄마의 등을 꼭 안아드리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등을 안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의 어깨가 언제 이렇게 작아지신 걸까요? 몸이 왜 이렇게 야위신 걸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사다 준 홍삼은 잘 챙겨 드시는 거야?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제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지요. 걱정 마라. 잘 먹고 있으니까. 너나 건강 잘 챙겨라.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야 하는 거 알지?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얼굴이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요. 저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제 실수로 인해 엄마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모든 일은 한 1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희 회사에 박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 직원인데 사람 좋고 말도 잘 통해서 부서 여직원들이 다들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이었지요. 박 과장님은 결혼한 지 한 5년쯤 된 분이라 회사 내에서 중매쟁이 노릇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박 과장님이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유진 씨는 지금 어디 살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유진 씨네 집은 작아야 전세야? 요즘 인천 쪽 집값도 많이 올랐다며? 유진 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셔? 아, 돌아가셨구나. 그럼 어머님은 일하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노골적인 질문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박 과장님이 워낙 사람 좋게 웃으면서 물어보시니까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박 과장님이 저에게 슬쩍 다가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유진 씨, 내가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 줄까? 우리 대학 후배인데 진짜 괜찮은 친구야. 직업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지만 솔직히 결혼에 대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게 너무 좋았고 굳이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 과장님이 워낙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니까 한번 만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그렇게 강도연 씨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도연 씨는 한눈에 봐도 정말 잘생긴 외모였어요. 키도 크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었고 무엇보다 말투가 참 부드러웠지요. 서울 마포 쪽에서 만났는데 도연 씨가 미리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유진 씨 박 과장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저보다 2살 위였고 대기업에 다니는 대리님이라고 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도연 씨는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봤지요. 제 취미는 뭔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저는 도연 씨가 정말 매너 좋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소개팅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딸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엄마는 우리 유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게 도연 씨와 저는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도연 씨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랑 잘 맞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어떻게 알았는지 척척 데려가 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깜짝 선물로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기념일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챙겼고, 생일에는 제가 평소에 갖고 싶다고 지나가듯 말했던 가방을 사줬지요.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했어요. 유진아, 너 진짜 좋겠다. 도연 씨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 너는 진짜 복 받았다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솔직히 저도 도연 씨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도연 씨를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데이트를 하던 중에 도연 씨가 슬쩍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유진아, 우리 부모님이 너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데, 결혼 얘기도 슬슬 하시고 그러시는데 너는 어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엄마를 홀로 두고 시집을 간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도연아,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우리 엄마 혼자 계셔야 하잖아. 엄마 걱정도 되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도연 씨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유진아, 무슨 소리야. 여자 나이 30 넘으면 이제 할머니야, 할머니. 그리고 어머님은 가까이 모시면 되잖아.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챙기면 되지. 도연 씨는 목소리에 잔뜩 힘을 주면서 말을 했어요. 글쎄, 난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데. 제가 다시 말을 했지만 도연 씨는 우리 집이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라며 자꾸만 저를 압박해 왔어요. 거의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냈고, 어떨 때는 부모님이 저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며 식사 자리를 잡으려고 했지요. 저는 그런 도연 씨가 조금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쯤 도연 씨의 압박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결국 도연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 그럼 우리 엄마한테 인사 한번 와. 엄마도 너 한번 보셔야지. 제 말에 도연 씨는 정말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그래, 좋아. 내가 좋은 날 잡아서 갈게.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야? 도연 씨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도연 씨가 인사를 오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머, 진짜? 우리 딸 그럼 진짜 결혼하는 거야? 엄마 뭐 준비해야 하니? 음식은 뭐 해줘야 해? 엄마는 며칠 동안 들떠 계셨어요. 도연 씨가 해물탕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해산물을 사오신다고 새벽부터 부평시장에 다녀오기도 하셨지요. 음식간을 보면서 저에게 유진아, 이거 한번 먹어봐라. 짜지는 않니? 도연이가 맛있게 먹을까? 이 말을 100번도 더 물어보신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게 도연 씨를 진심으로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 모녀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답니다. 드디어 도연 씨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엄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부산을 떨고 계셨지요. 저는 잠결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깼는데 엄마가 벌써 해물탕 육수를 우려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너무 일찍 일어난 거 아니야? 좀 쉬어가면서 해. 제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더니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딸 첫 인사 자리인데 엄마가 좀 부지런해야지. 도연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날 아침에만 해도 음식간을 저에게 10번도 넘게 물어보셨어요. 유진아, 이거 좀 짜지 않니? 도연이가 짠 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유진아, 이 새우는 너무 컸나? 너무 부담스러우려나? 유진아, 후식은 뭐가 좋을까? 과일을 더 사러 가야 하나?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도연 씨를 진심으로 사위처럼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거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도 다시 한 번 했어요. 도연 씨가 약속한 시간은 낮 12시였는데 저는 11시부터 시계만 자꾸 쳐다봤지요. 그렇게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도연 씨가 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서 와 들어와. 제가 도연 씨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도연 씨는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엄마는 그런 도연 씨를 보고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부담스럽게. 아닙니다, 어머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당연히 챙겨야지요. 도연 씨는 정말 넉살 좋게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엄마는 그런 도연 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으셨지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정성껏 끓이신 해물탕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잡채며 전이며 갈비찜이며 정말 잔치상 같은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도연 씨는 해물탕을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어머님 음식 솜씨가 엄청나신데요. 제가 해물탕을 좋아해서 참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이런 맛은 진짜 처음이에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에게도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엄마는 그 말에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 유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자주 해먹다 보니까. 도연이 입에 맞아서 다행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도연 씨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어요. 말도 살갑게 잘하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지요. 그렇게 한참 식사를 한 뒤에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어요. 엄마가 직접 우려내신 둥글레 차였는데 도연 씨는 그것도 맛있다며 2잔이나 드셨어요.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엄마도 긴장이 풀리셨는지 도연 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고 도연 씨도 자기 회사 이야기며 가족 이야기며 편하게 풀어놓았지요. 그러던 중에 도연 씨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런데 혼자서 유진이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유, 자식 키우는 게 무슨 고생이야. 자식 예쁘게 커가는 거 보면 그런 생각도 안 들지 뭐. 엄마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후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진이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닮았나 봐요. 어머님하고는 안 닮은 것 같아요. 도연 씨의 그 한마디에
차를 마시던 엄마가 멈칫하셨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유진아, 아직 도연이한테 말 안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저는 영문을 몰라 엄마를 다시 쳐다봤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저를 한번 보고 다시 도연 씨를 바라보셨지요. 저를 바라보던 도연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도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진아, 결혼할 사이인데 다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엄마가 정말 힘겹게 입을 떼셨어요. 저는 그제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짐작이 갔어요.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그냥 우리 엄마인데 뭘 굳이.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는 이미 결심을 하신 듯 했어요. 엄마는 도연 씨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지요. 도연 군, 사실 말이야, 나는 유진이 친엄마가 아니야. 엄마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유진이 친엄마는 유진이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 뒤에 유진이 아버지가 재혼한 사람이야. 엄마는 도연 씨의 얼굴을 살피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나는 유진이를 내 딸처럼 키웠어. 단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도연 씨의 반응을 살피셨지요. 엄마의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엄마는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노심초사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도연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이 어디로 가버린 건지 도연 씨는 굳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럼 친자식도 아닌데 혼자서 이렇게 키우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도연 씨의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시 멍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니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게 어떻게 가능하냐니요. 도연아, 말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는데 친자식이 아니라니. 엄마랑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제가 도연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도연 씨가 우물거리며 말했지만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도연 씨의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을 졸이시는 것 같았어요. 도연 군, 내가 평생을 키운 딸이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야. 그러니까 도연 군이 우리 유진이한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거의 부탁하시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엄마가 도연 씨에게 부탁을 하셔야 하나요? 왜 우리 엄마가 죄 지은 사람처럼 눈치를 보셔야 하나요? 도연 씨는 그 뒤로 말이 거의 없어졌어요.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도연 씨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봤지요. 어머님,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는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 씨는 그렇게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가 과일이라도 좀 더 먹고 가라고 붙잡으셨지만 도연 씨는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우리 집을 떠났지요. 도연 씨가 가고 난 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지요. 엄마, 도연이가 좀 놀랐나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제가 일부러 밝게 말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어떻게 내 딸이 분명한데 왜 이런 걸로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도연 씨가 우리 집에 다녀간 다음 날부터 도연 씨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을 보내고 전화도 자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지요. 답장도 한참 뒤에야 짧게 보내왔고 데이트 약속을 잡으려 해도 자꾸만 미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도연 씨가 바쁜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도연 씨는 좀처럼 예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도연 씨에게 물어봤어요. 도연아, 우리 집 인사도 끝났는데 이제 자기 집에 인사 언제 가? 부모님께서 나보고 싶어 하신다며. 제 말에 도연 씨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그게 급한 것도 아닌데 뭐 천천히 가도 되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토록 결혼을 서두르던 사람이 갑자기 천천히 가도 된다니요. 그토록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던 사람이 갑자기 급할 거 없다니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도연 씨가 변한 이유가 뭘까? 설마 우리 엄마 때문일까? 설마 우리 엄마가 새엄마라서 그런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도연 씨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도연 씨의 변한 태도는 며칠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전에는 퇴근하고 무조건 저에게 전화부터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지요. 카톡을 보내도 한참 뒤에야 짧게 답이 왔고 답장 내용도 어딘가 건성건성이었어요. 저는 그런 도연 씨를 보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도연 씨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말을 했어요. 도연 씨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마지못해 약속을 잡아줬지요.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도연 씨는 평소에 데이트할 때 입던 깔끔한 옷차림이 아니라 그냥 회사 출근복 그대로 와서는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도연 씨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도연아, 사실대로 말해봐. 자기 우리 집에 다녀간 뒤로 자기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소리 듣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에 도연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면서 입을 떼더라고요. 사실 조금 많이 놀랐어. 그런데 어머님이 새엄마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우선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해놨는데 우리 엄마가 아직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우리가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도연 씨에게 다시 물었어요. 도연 씨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큰 문제지. 친엄마랑 새엄마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나중에 제사 문제도 있고 그 재산이 너한테 다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도연 씨의 그 말에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재산? 무슨 재산?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도연 씨를 빤히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도연 씨는 마치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지요. 많이 그렇잖아. 진짜 자식도 아니고 나중에 너한테 재산을 주겠느냐고.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도연 씨의 얼굴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1년 동안 만나온 그 도연 씨가 맞나 싶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나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제가 도연 씨에게 말을 했어요. 도연 씨는 그런 제 말에 발끈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거 결혼하는 거 꼼꼼히 따지고 결혼해야지. 요즘은 부모가 집 안 해주면 월급 받아서 집도 못 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조금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생각해봐라. 결혼해서 애 낳고 너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데 내 월급으로 어떻게 서울에 집을 사겠냐. 도연 씨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혔어요. 그래. 그럼 너네 부모님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도연 씨에게 그렇게 물어봤지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돈이 얼마 없지. 그러니까 너희 집이라도 돈이 있어야 도움을 받지. 양쪽 다 없어봐라 사는 게 정말 힘들지. 도연 씨는 그 황당한 말을 정말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술술 풀어놓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도연 씨에게서 정이 뚝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지요. 그래, 그럼 그렇게 따져보니까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조건에 맞지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엄마 재산에 하나도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 끝내자. 제가 도연 씨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도연 씨는 그 말에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근데 너희 집 재산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돈을 새엄마가 하나도 안 해준대? 도연 씨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 같았지요. 그게 내 거냐? 우리 엄마 거지. 나는 그것에 전혀 관심 없어. 그동안 우리 엄마가 나를 이만큼 키워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더 바랄 게 없거든. 그리고 자꾸 새엄마 새엄마 하는 거 기분 나쁘니까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도연 씨에게 못을 박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에 도연 씨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새엄마 재산 중에 너네 아버지 재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사실상 너거나 마찬가지지. 또 그렇게 살면 진짜 바보 되는 거야. 저는 그쯤에서 도연 씨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랑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만 헤어져.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바라보던 도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내가 소개받을 때 이것저것 잘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시간만 낭비했네. 도연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저를 밀치고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일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던 그 모습들, 깜짝 선물을 준비하던 그 다정함, 기념일을 챙기던 그 세심함,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그게 다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한 연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지요. 우리 딸 왔어? 도연이는 잘 만나고 왔어?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물어보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얼버무렸지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잘게. 저는 그날 저녁도 거의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도연 씨가 한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우리 엄마를 새엄마 새엄마 하면서 깎아내리던 그 말투. 그 말투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며칠을 그렇게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진아, 너 요즘 도연이랑 무슨 일 있어? 데이트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엄마의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 우리 헤어졌어.
제가 엄마의 눈을 애써 피하면서 말을 했어요. 뭐, 왜 헤어진 거야? 너희 결혼까지 약속했던 거 아니야? 엄마는 깜짝 놀라서 물으셨지요. 저는 엄마가 행여나 충격을 받으실까봐 일부러 가볍게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자세히 보니까 애가 좀 별로야. 인성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저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는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엄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어요. 엄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진아, 혹시 말이야, 내가 친엄마가 아니어서 그런 거니? 그전에는 괜찮았잖아.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엄마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나를 낳아준 엄마는 어차피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걸.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제가 엄마를 나무라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도연 씨가 한 말은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어요. 전할 수가 없었지요. 엄마가 그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지 뻔히 보였거든요. 저희 엄마 윤명숙 여사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는 5살 무렵에 우리 엄마를 처음 만났어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2살이 된 저를 봉순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해요. 아빠는 회사에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재혼을 하시겠다며 지금의 엄마를 데리고 집에 오셨다고 해요. 봉순 할머니는 그때 엄마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키울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때 우리 엄마는 초혼이었어요. 이미 결혼했던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으니 할머니가 우리 엄마 눈치를 보신 모양이에요. 그렇잖아도 애까지 딸린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엄마 친정에서 반대를 많이 한 모양인데 이미 아빠를 좋아하게 된 그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순 할머니 등 뒤에 숨어있던 어린 제가 갑자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 엄마 이렇게 외치더니 엄마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고 해요. 어린 제가 친엄마 얼굴을 알 리가 없었지요. 다만 아빠랑 같이 왔으니까 드디어 엄마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할머니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봉순 할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고 하셨지요. 엄마 품에 안긴 저를 할머니가 떼어내려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더 주세요. 이러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모습에 아빠와 할머니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와 저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 정도로 말이지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이모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엄마와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어버렸어요. 명수가 너 진짜 이러고 살래? 전처 자식 키우느라 친자식도 안 낳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나중에 후회해 이거 진짜. 이모가 엄마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는 소리를 들었지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충격에 한동안 엄마를 피하기도 하고 엄마에게 반항도 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마음에 너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이모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유진아 이모가 말실수해서 어머니가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더구나.
이모는 그렇게 말씀을 꺼내시고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이모가 말실수해서.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줘라. 너희 엄마는 너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그러니까 동생도 안 낳은 거 아니겠니? 이모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진실을 들려주셨어요. 유진아, 너희 엄마랑 이모는 친엄마 손에서 자라지 못했다. 친엄마가 우리 어릴 때 집을 나가버리셨거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가 그 새엄마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 둘이 참 힘들게 자랐단다. 이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너희 엄마는 너를 보면 자기 어릴 적 생각이 났는지 너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 뒤에 동생을 낳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더구나. 혹시나 동생이 태어나면 마음이 변해서 너한테 나쁜 새엄마가 되면 어떡하냐고 다들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 너 하나만 잘 키우겠다고 그러더라. 명자 이모의 그 말씀에 저는 정말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반항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지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엄마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영문도 모른 채 토닥토닥 해주셨지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진짜 모녀가 되어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 2학년 때쯤이었어요. 아빠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와 저는 그 충격에서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했지요. 서로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둘이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모녀는 그냥 평범한 모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모녀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사람들은 색안경부터 끼고 바라보더라고요. 새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도연 씨도 결국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도연 씨와 헤어졌고 한 달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 사람을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그 인연이 한 달 뒤 저를 다시 찾아왔답니다. 도연 씨와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도연 씨를 거의 잊어가고 있었지요.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엄마와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회사 1층 로비를 나서는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유진아.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에 도연 씨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도연 씨를 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요. 도연 씨는 그런 저에게 다가오더니 마치 어제 만난 사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잘 지냈어?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어. 저는 그 순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나 바빠서 이만 갈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도연 씨를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제 팔을 슬쩍 잡으면서 또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유진아, 우리 엄마가 또 인사 오래.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새엄마라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잘 선택했다고 그러시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어요. 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우린 이미 헤어졌어. 제가 도연 씨를 째려보면서 말을 했지요. 도연 씨는 그런 저의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매달리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유진아, 그래도
우리가 만난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헤어져. 그때는 내가 놀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너가 이해해줘. 생각해봐. 갑자기 너네 엄마가 새엄마야 그러는데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요. 저는 도연 씨의 손을 급히 뿌리치면서 말을 했어요. 이미 너한테 정남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해. 그런데 도연 씨는 정말이지 끈질긴 인간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너희 새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줄 거라는 말 진작에 했으면 우리가 헤어지지도 않았잖아.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 도연 씨는 마치 제가 잘못이라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도연 씨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그저 돈으로 보이는구나. 저는 정말 한심해서 도연 씨를 한참 바라봤지요. 강도연, 너랑은 정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도연 씨를 두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는 처음에 영업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거래처일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한유진 씨 맞나요? 도연이 엄마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저는 도연 씨 어머니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고 전화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 싶었는데 도연 씨가 알려준 게 분명하더라고요. 너 인사 온다고 하더니 언제 오는 거니? 우리 가족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도연 씨 어머니 장옥분 씨는 마치 우리가 진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죄송한데 저희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장옥분 씨가 급히 말을 막더라고요. 아, 잠깐만. 그러니까 너 엄마 새엄마라고 빨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니? 사실 너도 사기친 거잖아. 그런데 우리 아들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니? 저는 그 말에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기를 친 거잖아, 나니요. 저는 도연 씨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집 형편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도연 씨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친 거라니요. 저는 그 말에 정말 분노가 폭발했지요. 어머님, 엄마랑 아들이랑 정말 똑같네요. 며느리도 그 집안과 똑같은 사람으로 골라서 잘 사세요. 저는 그렇게 한 방 날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장옥분 씨는 그 뒤로도 끈질기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자가 그렇게 튕기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 받아줘라. 이런 식의 황당한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지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저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을까? 며칠 뒤에는 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너도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알잖니.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그 뒤로도 비슷한 문자들이 계속 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점심시간에 저는 박 과장님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박 과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유진 씨 그동안 얼굴 못 봐서 미안해요. 도연이랑 잘 안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소개를 잘못한 것 같아서 면목이 없네요.
박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도연 씨에게 우리 집 사정을 어디까지 얘기했을까? 그리고 만약 제가 일부러 이상한 정보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지요. 박 과장님, 사실 저도 좀 아쉬워요. 사실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한숨을 푹 쉬면서 말을 했어요. 박 과장님은 제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표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게 둘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맞았던 거예요? 박 과장님은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슬쩍 떡밥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도연 씨한테 우리 집 돈 없다고 했더니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좀 잘했으면 집도 안 해가도 됐을 텐데. 참 바보 같네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부러 아쉬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박 과장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아이고, 정말이요? 아니, 그 친구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진짜 그랬구나. 아쉽다, 진짜. 박 과장님은 그렇게 몇 마디 더 하시고는 자리를 뜨셨지요. 저는 박 과장님이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보가 과연 도연 씨한테까지 흘러갈까? 흘러간다면 도연 씨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박 과장님과 그 얘기를 나누고 딱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요. 또 회사 앞에서 도연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연 씨를 보는 순간 정말 헛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박 과장님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달려왔구나.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정말 돈밖에 없구나. 도연 씨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어제 만난 사이처럼 환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유진아, 우리 진짜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내가 그동안 정말 너 많이 보고 싶었어. 도연 씨는 그렇게 능청스럽게 말을 하면서 또 제 손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연 씨의 손을 뿌리치면서 단호하게 말을 했지요. 강도연, 더 귀찮게 하면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니까 회사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그제야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큰 소리야?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렇게 도연 씨에게 한 번 더 못을 박았어요. 도연 씨는 그제야 표정이 굳어지더니 저에게 한마디 던지고 자리를 떴지요. 두고 보자. 너 진짜 후회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헛웃음이 났어요.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1년이라는 시간을 그 인간한테 낭비한 게 후회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도연 씨를 또 한 번 쫓아보내고 회사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찾아올 리는 없겠지. 그런데 그렇게 도연 씨를 쫓아낸 며칠 뒤였어요. 박 과장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지요. 박 과장님이 저에게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유진 씨, 혹시 말이에요. 도연이한테서 연락 온 거 있어요? 박 과장님의 그 표정이 어찌나 심각하던지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네, 헤어진 지가 언젠데 왜요? 제 앞에서 그 사람 이름도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저한테 소개해주고 박 과장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차갑게 말을 했어요.
박 과장님은 그런 제 말에 정말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유진 씨.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놈 큰일 났어요.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말해주려고 온 거예요. 내가 유진 씨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어서요. 박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하준이. 아니, 도연이 결국 어떤 여자한테 된통당하고 집안 쑥대밭이 됐대요. 그러니까 절대 연락 오면 받지도 마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쑥대밭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지요. 쑥대밭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더라고요. 박 과장님은 사무실 안을 한번 두리번거리시더니 저를 휴게실로 데리고 가셨어요. 휴게실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지요. 이게 미친놈이 아니고 뭐예요. 글쎄 유진 씨랑 헤어지고 나서 돈 많은 여자 만나겠다고 계속 쑤시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의사를 한 명 소개받은 모양이에요. 의사요? 의사가 도연이를요? 저는 정말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집안에서는 횡재 걸렸다 싶었지요. 의사 며느리 본다고 도연이네 어머니가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도연이를 살살 꼬시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을 좀 더 크게 인수해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한 모양이에요. 박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숨을 쉬셨어요. 의사 며느리 보려고 도연이 어머니가 글쎄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돈을 받자마자 외국으로 날라버렸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줬다고요? 그 시모가 그렇게 의사 며느리의 눈이 멀어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걸려든 남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도연이 같은 남자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결혼하자 꼬시고 병원 인수 자금 받아서 도망간 거예요. 지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박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연이가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 여자 해외로 날라서 잡기도 힘들다 그러고 도연이네 집은 담보대출 때문에 거지거리에 나앉게 생겼대요. 도연이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나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나도 차단해버렸어요. 박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유진 씨도 절대 그 인간 전화는 받지도 마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는 박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박 과장님께 정신을 차리고 말을 했지요. 정말 멍청해도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 멀쩡한 의사가 왜 그런 인간을 만나겠어요? 한심하다.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해요? 제가 한심해 죽겠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박 과장님은 그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또 설명을 해주셨지요. 근데 그 여자가 의사이긴 한 모양이에요. 도연이 부모님이랑 그 병원도 가보고 그랬다는데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 물어주느라 환자도 다 떨어지고 폐업 신고 직전이었다는데 빚이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빚 갚으려고 결혼 사기를 친 거지요. 박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진짜 의사이긴 한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연이 같은 어수룩한 놈들이 다 걸려든 거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의 집 재산이나 노리던 인간이 결국 자기보다 더한 인간한테 걸려서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됐다니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박 과장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도연 씨네 집안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박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도연 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잠시 후 도연 씨한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유진아,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헛웃음만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구나. 자기네 집이 쑥대밭이 됐다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요? 이 사람한테는 우리 엄마가 그저 돈줄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한심해서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도연 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강도연, 너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사기치고 해외로 도망간 그 여자나 잡으러 다녀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너 같은 인간이 모실 자격도 없거니와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인간한테 모셔질 분도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도연 씨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 뒤로 도연 씨한테서는 더 이상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지요. 장옥분 씨한테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자기네 코가 석자라 정신이 없었겠지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도연 씨와 그대로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우리 엄마가 새엄마라는 사실을 도연 씨가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분명히 결혼 후에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 엄마 재산을 가져오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았을 거고, 그러다가 우리 엄마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연 씨는 그 의사라는 사기꾼한테 안 걸렸을지도 모르지요. 저랑 결혼해서 우리 집 돈을 빼먹으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이지 우리 엄마가 새엄마라는 사실이 우리 모녀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 인간의 본색을 다 드러내게 했고 그 덕분에 저는 그 인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또 식탁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계신 거예요. 엄마, 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놀라서 물었지요. 엄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진아,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가 친엄마였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 일이 있고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식탁 앞에 앉은 엄마를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친엄마였어도 그런 인간은 똑같이 우리한테 접근했을 거야. 그런 인간은 우리 집에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접근한 거지 엄마가 새엄마라서 헤어진 게 아니야.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리면서 말씀드렸지요. 오히려 엄마가 새엄마라서 우리가 일찍 알게 된 거야. 만약에 엄마가 친엄마였으면 나는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평생 시달리면서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새엄마인 게 우리한테는 정말 다행이라고. 제가 엄마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그제야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유진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니? 엄마가 미안해서 그동안 너 얼굴 제대로 못 봤어. 엄마는 그렇게 흐느끼셨어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났지요. 저는 엄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엄마가 나를 안아주면서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그러셨을 때부터 엄마는 그냥 내 엄마였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 알았지? 엄마는 그제야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도 엄마를 꼭 안아드렸지요. 엄마의 어깨가 그렇게 작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어깨로 평생을 저를 키우셨구나. 이 작은 어깨로 아빠를 떠나보내고도 저를 위해 버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엄마와 저는 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다시 식탁에서 한숨 쉬는 일이 없으시고 저도 가끔 엄마에게 홍삼이며 영양제며 챙겨드리면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의 겉모습이나 직업 같은 것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이 가장 욕심내는 것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도연 씨는 돈 앞에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고 저는 그 덕분에 그 인간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평생 그대로 산다는 것.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보다 더 인성이 바닥인 사람한테 걸려서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요. 도연 씨가 바로 그 산증인이지요. 남의 집 재산을 노리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한테 걸려서 자기네 집안이 쑥대밭이 됐으니까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고 뭐겠어요. 강도연 씨,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랍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그 못된 말들과 그 못된 행동들, 그것이 결국 당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도연 씨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만나실 때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엄마처럼 좋은 분이 옆에 계신다면 그 자체로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